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가 관심을 받았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양천에서는 인접 지역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은평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검색됐습니다. 은평구가 5개 거점 지하철역에서 운영하던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6개 지역으로 늘렸습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밤 10시 이후 시민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산악사고 3건 중 1건은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룬 우리 지역의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순서입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양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뉴스 키워드는 후보입니다. 후보와 함께 많이 등장한 단어는 진교훈, 태우, 투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천구와 강서구는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운동 기간 양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은 강서구 일대를 돌며 소속 정당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매일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 양천에 사시는 분들이 강서구라 인접하다 보니까 강서구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연락도 하시고, 내가 강서구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일지라도 이 정도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은평에서 많이 검색된 뉴스 키워드는 청소년, 공교육, 교사입니다. 검색 순위 상단에 뜬 키워드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교장, 학교란 단어도 눈에 띕니다.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지난달 4일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선 공교육 멈춤의 날. 은평구 은빛초등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자율학습을 결정했고 교장의 결단에 학부모들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양천 은평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뉴스 키워드는 도서관과 복지관, 김포공항, 아파트 등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우리 지역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안심 귀가 스카우트 대원 운영 지역을 5곳에서 6곳으로 늘렸습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야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은평에서는 증산역과 세절역, 응암역 등 모두 6개의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까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이용하거나 120 다산 콜센터, 은평구청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즐기면서 등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고 안전한 산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송한준 구조대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원님, 먼저 가을철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산악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산악사고 유형에는 실족, 추락 등과 같은 외상성 사고와 길을 잃어 발생하는 조난, 무리한 산행에 따른 탈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외상성 사고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고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2차 손상이나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단 저희 도움 요청을 하고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도움이 가능하고요. 조난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면 낭떠러지고 돼서 실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본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스마트폰, GPS 등 지도 어플을 이용해서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 등산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산악사고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좀 강화하는 등의 안전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산악구조대에서는 산악사고 다발 지역 같은 곳을 지정해서 상시 순찰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으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체력과 구조 훈련을 상시 진행하여 저희 산악구조대는 항상 출동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나 혼자서 산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 홀로 산행, 타인과 함께하는 등산보다 더 위험할까요? 네, 나홀로 산행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원활한 대처를 하기가 어렵고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산행은 항상 나홀로가 아닌 2명 이상에서 함께 실시하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할지에 대해서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행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 안전 수칙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가을철이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을 실시하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화 등 산행에 맞는 복장을 항상 착용하시고 식수나 행동식 등 에너지 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을 챙겨 본인 체력과 목적에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하여 계획된 산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는 일몰이 지상에서와는 다르게 빠르므로 일몰 시간을 확인하여 최소 2시간 전엔 하산을 하여 산행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 일단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시더라도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행은 항상 계획된 산행을 실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산 산악구조대 송한준 대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는 실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 공기 오염원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기하도록 알려주는 통합 환기 지수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실내 공기질 자동 측정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농도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었지만 통합 환기 지수가 적용되면 알람이 울려 즉시 환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자동 측정기를 보급하고 통합 환기 지수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제43회 은평대상 수상자로 박정숙 씨와 이숙자 씨 등 8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981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구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은평대상은 효행상과 봉사상, 경제인상 등 6개 분야로 올해는 8명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효행상을 받은 박정숙 씨는 고령의 시아버지를 30년 넘게 모시고 있으며 봉사상을 받은 중앙성서교회는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름다운 기부상은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이, 문화체육진흥상은 은평 문인협회장 등을 지낸 김명자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천구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양천구는 공항 소음 대책 인근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3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외국인으로 구성된 양천 구민 홍보 모델 3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천구는 10일 양천구청에서 구민 홍보 모델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천 홍보 모델로 위촉된 구민은 31명으로
어린이 6명, 성인 10명, 어르신 5명, 다문화 4명 등입니다. 이들은 양천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축제 등을 알리는 구정 소식지와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참여합니다. 가을을 맞아 양천 둘레길 지향산 구간을 걷는 양천가족 등산대회가 열립니다. 양천구는 주민 화합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다음 달 4일 양천가족 등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산 구간은 양천중학교에서 시작해 까치울 터널, 해맞이봉을 거쳐 지향산 유아숲 체험장으로 돌아오는 4.5km 코스인데요. 등산 대회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양천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마다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충북에서는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도시 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HCN 박종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 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 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손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정 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을 시장 방침으로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올해 초 서울시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전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나 시장 방침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의 직접 당사자인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